누군가에게는 큰돈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는 돈의 가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액사건이라는 명목 하에 소송 비용 3천만 원 이하 재판의 경우엔 판결문의 판결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3천만 원을 과연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과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법률방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소개하며 관련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사건 심판법 개선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7월 말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는 게 최기상 의원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소송을 이른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판결서의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깜깜이 판결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진 이유조차 알 길이 없어 사법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습니다. 최기상 의원안은 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판결 내용과 사유,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부득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면 항소심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도 재판부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기상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제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사 본안 사건은 매해 평균 98만 1,296건입니다. 이 중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71만 691건, 전체의 72.4%를 차지합니다.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치부돼 제대로 된 판결문조차 받지 못하는 사건이 사실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액의 개념도 저는 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소액인데 3천만 원이 소액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특히 소액사건이 항소로 이어지는 비율에 주목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71만 691건 중 처리된 사건은 70만 6,713건인데 처리 건수 대비 항소율은 2.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판결 이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가 판결에서 불복을 하려면 내가 왜 1심에서 졌는지,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면은 판결 이유를 읽어봐야 되는데 판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왜 졌는지를, 왜 패소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소액사건 심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당초 취지대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현행 소액사건 심판법은 실제 법원의 편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근로 적지 않고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법정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혀 작동되지 않고 이 상고 또는 재항고 제한 그리고 판결 이후 기재 생략을 통해서 오히려 원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 개선에서 나아가 집단소송제 등 실제 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도 심판법이지만은 집단소송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이 정비가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것이 개인의 일이 돼버리면은 사실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말이 나홀로 소송이지.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은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판결 이유를 기재하기는 어렵다는 사법부 반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법원의 인식이 그냥 우리도 지금 너무 사건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라는 정태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인식을 통해서 좀 사무 분담표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소액단독 판사를 이제 안양지원 같은 경우에는 2명만 배치를 했는데 한두 명을 더 배치하거나 좀 현재 최기상 의원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사법 현실을 뚫고 21대 국회에서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